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인류를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침없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설립된 글로벌 선진학교의 남진석 이사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지금 듣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분들께 우리 이사장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글로벌 선진학교 설립 이사장인 남진석 목사입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의 크리스천 스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글로벌 선진학교는 언제 또 어떤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인지 궁금합니다. 1987년도에 그 IMF 사태라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선진국의 그 자본을 앞세운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을 소위 기업 사냥을 하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지 못하고 특히 이제 어떤 외국어로서 대처해야 될 여러 영역에서 전혀 대처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또 통일이 됐을 때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구호로만 끝내지 말고 정말 능력 있는 리더들이 되어서 온전한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빨리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한국에 있지만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또 해외에 나가서 엄청난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학교를 설립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설립 계획을 하고 설립하게 됐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눈치를 좀 채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글로벌 선진학교는 미국에 있는 학교가 아니고 물론 이제 캠퍼스 얘기 나오겠지만 우선 한국에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세워진 학교라고 하셨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어떤 인재상을 추구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 학교에서 이제 일종의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는 게 평범한 자녀를 비범한 인재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사실 뭐 평범성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이 평범성이 일상에서 조금은 충분한 역할을 못한다는 표현도 되기 때문에 비범성을 좀 갖추도록 해야 되겠다. 이 비범성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무슨 공부를 잘하고 뭐 학업 성취도가 높고 이거보다는 좌절할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하는 어떤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담대함을 주는 이런 것들이 비범성이라고 했을 때 믿음 안에서 비범성을 갖는 인재를 키우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재를 그런 사람들을 인재라고 하죠. 우리 이사장님 분명히 방송 전까지는 평범한 이사장님이셨는데 지금 학교 설명 들어가니까 비범한 이사장님으로 바뀌셨습니다. 더 이제 흥미진진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일반 학교랑 좀 다른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적 특성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너무 많아서 이제 소개하기가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일단 이제 기독교 교육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계단식으로 뭐 성경의 지식을 알려주는 이거보다는 어떻게든지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 또 어떻게 하면 좀 생각의 관점을 바꾸어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또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지 하는 부분. 또 세 번째는 같이 사는 방식을 충분히 가르쳐줘서 어떻게 하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자기 행복보다는 다른 사람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게 자기에게 어떻게 기쁨이 되게 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육의 특성이고 우리 교육의 초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글로벌 선진학교 제가 찾아보니까 앞에 이름이
GVCS가 붙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글로벌 비전 크리스찬 스쿨의 네, 약자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말씀해주신 교육적 특성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네. 거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선진학교의 색깔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알기로 캠퍼스가 지금 여기저기 군데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네, 대한민국 음성에 첫 번째 세워진 캠퍼스가 있고요. 그리고 경상북도 문경에 두 번째 캠퍼스가 세워졌고, 또 미국의 메릴랜드에 세 번째 캠퍼스가 세워졌고요. 네 번째는 요즘 그 대한민국에서 뜨는 도시죠. 행정도시라고 하는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음성에 세워졌네요. 네,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이사장님?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제 저희가 학교 부지를 물색하다가 폐교가 이제 쉽게 얻을 수 있는 폐교가 음성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무작정 간 겁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폐교 얘기하니까 혹시 학교 규모가 작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부지가 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웹사이트를 또 이렇게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미국에도 지금 캠퍼스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자녀가 있는 분들도 보낼 수 있고 그럼요. 네. 또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런 글로벌한 인재 교육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쓰지 않으셔도 네. 굳이 유학을 보내지 않아도 네.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요, 좀 특이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아들을 둔 엄마로서 태권도 3단을 따게 해준다. 너무 재밌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요. 또 과학적 창의력에 도움이 되는 커리큘럼도 있고 네. 또 독서, 또 봉사활동 네. 이런 거가 굉장히 필수적으로 들어가 네. 있더라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태권도를 이제 중학교 때 온 아이들은 3단, 고등학교 때부터 온 아이들은 2단을 따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예절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뭐 교육 과정으로 시키면 참 지루하고 재미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태권도는 그 자체가 그걸 갖고 있어요. 또 대개의 경우는 이 담대함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태권도를 하면은 한 3단 정도 되면 굉장히 담대해져요. 그리고 이제 물리적으로도 자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웃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태권도를 제대로 3단 정도 하게 하면 상당히 강한 자아를 갖게 되고, 이건 뭐 여학생들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요새 비실비실한 남자들 많은데 우리 학교 출신 여학생들은 자기 남편도 지키고 애인도 지키고 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태권도가 교육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팀 교육이라고 그래서 스팀이라는 게 이제 김 모락모락 나는 교육이 아니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 매스매틱, 그러니까 문이과 예술 융합 교육이에요. 그래서 융합적이고 과학과 인문학과 예술을 결합시킨 그런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인데, 이 교육이 이제 저희가 아마도 그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아주 참 자랑할 만한 그런 이제 교육이고요. 또 독서는 이제 졸업할 때까지 최소한 영문 도서, 한글 도서를 200권 이상 읽고 나가게 하는 제도고요. 봉사활동은 이제 국제자원봉사 활동이라고 그래서 이 지구촌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현장에 가서 직접 봉사활동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상대평가를 못하게 해요. 뭐 한국 같으면 이제 9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자기가 어느 단계에 속해 있냐, 등급에 속해 있냐, 이것 때문에 서로 경쟁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 제도를 해서 모두 다 같이 잘하면 모두 1등, 모두 못하면 모두 꼴등, 이렇게 해서 서로 1등을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주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교의 주된 특징이고 또 추구하는 교육의 방법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태권도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이사장님 설명하시는 모습에서 굉장히 담대한 기백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학교 설립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창의적인 사고 그리고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커리큘럼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창의적 사고를 위한 스팀 교육도 있고 또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을 네. 위해 봉사활동 시간도 있고요. 네. 독서 200권 놀랬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똑똑해지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절대평가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대평가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라이벌로 예, 보일 그렇게 때가 되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절대평가를 시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싸울 대상은 어제의 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봤더니 학교 부모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굉장히 신선한데요. 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사실 제일 좋은 교육은 그 부모와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감수성이 가장 예민할 때 중고등학교 때 부모와 함께 하는 건 참 좋은데 반면에 이제 그때 부모님들이 가장 어렵죠. 그 자녀를 돌보기가.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제 기숙사 학교잖아요. 그래서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 과정 속에서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그런 그 정서적인 행복감 또 친밀감 이런 것들이 자칫 결핍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교직원 선생님들이 부모 대신 그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그 사랑을 주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에게 다 서너 명씩 이렇게 학생들을 어사인을 시켜가지고 이제 진짜 부모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진짜 선생님이란 대신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삼촌, 이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가족 간의 그 친밀감을 기숙사 학교지만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도우려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학생들의 지성적인 부분만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감수성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인 아이들의 그 이모셔널한 부분까지도 좀 케어해 주시려고 네. 만든 제도인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왜 여기 남가주에는 없습니까? 학교가 캠퍼스가 왜 여기 남가주에는 네. 없는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남가주에 없는 게 매우 아쉬울 따름입니다. 또 웹사이트에 보니까 인기모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인기모는 또 뭔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학부모회 그러면은 학교나 학교 경영자들과 약간 이렇게 그 대치적 구도를 가지고 뭔가 뭐 요구하고 또 잘못을 지적하고 하는 이런 관계일 수 있어요. 사실 내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부모들의 그 입장이 그런 교육적 요구를 하는 입장이기보다는 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입장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인재 양성을 위한 기도 모임을 줄여서 기도 모임을 이제 인기모. 그래서 뭐 얼핏 우리가 인기 있는 모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아, 이름이 재밌습니다. 네. 그냥 기도 모임 이러면 뭔가 무겁고 딱딱한 것 같은데 인기모 이러니까 뭔가 좀 약간 들뜨는 마음도 네. 있고요. 라이트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인기모. 그리고 또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한다라는 게 되어 있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너무 궁금한데요.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아이들이 학교 시작할 때 스마트폰을 제출하고 학교 끝날 때 가져가고 이제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이제 되게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만 외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 외박 갈 그 시기만 핸드폰을 내주고 그 나머지 시간 핸드폰 없이 생활하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친구 얼굴을 쳐다보게 되고 핸드폰이 없으니까 친구와 이야기하고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게 된다. 또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뭐 학생들이 처음에는 좀 불편해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그걸 깨달았다고 하니까 네. 너무 귀한데요. 네.
실제로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온 가족이 맛있는 밥을 먹으러 왔는데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손에 핸드폰을 들고 그렇죠. 그런 폰만 모습이죠. 보잖아요. 네, 네. 그게 굉장히 좀 서글프더라고요. 그 맞습니다. 모습을 보는 것이.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이 남의 가정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나의 가정에도 나타나고 네. 있으니까 굉장히 아쉬웠는데 또 그렇게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스마트폰을 좀 자제할 수 있도록 네.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더 좋은 건 아이들이 깨닫는다는 거. 네. 그렇죠. 핸드폰이 없어도 굳이 없어도 되는구나 네. 깨달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학교에 현재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있나요? 음성 문경에는 이제 7학년부터 12학년, 소위 중고등학교고요. 또 미국에 있는 캠퍼스와 한국에 있는 캠퍼스는 초중고등학교입니다. 초중 고등학교. 네. 네. 최근에 그 해외 외국인 학생들도 입학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만약 여기에 있는 네.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입학을 원한다면은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절차는 아니고요. 그냥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메일이나 아니면 전화나 혹은 문자를 남겨놓으면 학교에서 바로 연락해서 이제 그 입학 절차를 잘 안내해 줄 텐데요. 작년부터 이제 외국 국적 학생들을 정식 유학생으로 한국에서 받도록, 그래서 여기 교포 동포 자녀뿐만 아니고 뭐 유럽이나 동남아나 미국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학교 오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이 동포 자녀들은 큰 이점이 있는 게 저희가 동포 자녀들에 대한 장학 혜택을 많이 줘요. 여러 가지 종류로. 그러면서 이제 되게 한국 학생들은 영어를 극복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근데 동포 자녀들은 영어가 극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학습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동포 자녀들은 우리가 뭐 아이비리그는 그냥 보낸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만큼 세이브가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사실 이제 동포 사회에도 자녀들 신앙 교육, 또 이 모국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들을 심어주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동포 자녀들에게 파격적인 장학 혜택을 주는 이유도 이 동포 자녀들이 일정 기간 동안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 부모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우리 학교에 와서 신앙 교육이라든가 또 모국에 대한 정체성이라든가 또 공부도 사실은 이 미국에 있는 어지간한 고등학교보다는 훨씬 잘 지켜요. 그러니까 뭐 입시 결과도 훨씬 좋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우리 동포 자녀들이 오면 우리도 굉장한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동포 자녀를 둔 엄마로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많이 비싼가요, 이사장님? 이제 22,000불이에요, 연.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이고 한 3.0 이상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절반 정도 장학금을 받아요. 물론 먹고 자고 다 포함한 거니까 사실 엄청 싼 거죠. 그런데다가 뭐 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고려되면 그거보다 더 큰 장학 혜택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장학금 제도가 잘 돼 있다고 하시고 또 네. 먹고 자는 것이 정말 다 포함된 네. 가격이니까 정말 이게 사업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인재를 좀 키워보고 싶다.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학교를 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학생들 실질적으로 졸업 이후의 진로가 좀 네. 궁금한데요. 되게 이제 졸업하면 학생들이 미국 대학의 한 40~50%, 유럽 대학의 한 20%, 아시아권 대학의 한 10%하고 국내 대학의 한 20% 정도 가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뭐 대학을 랭킹 보고 가게 하지 않고 혁신 대학을 가라. 뭐 요즘 미네르바 같은. 근데 그런 정말 어려운 대학에 우리 아이들이 합격하거든요. 그래서 대학 진학으로 보면은 뭐 유럽 대학에도 많이 보내요. 왜냐하면 이제 학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로 진학을 볼 때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가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도 보면
너무나 파워풀하고요. 또 근처에 그 자기 삶의 자리에 있는 교회들을 너무나 잘 섬겨요. 20대, 30대인데 거의 뭐 장로님, 권사님급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 자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웃음꽃이 피셨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잘 섬기는 것, 예, 그것만큼 귀한 게 없죠.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에 제가 또 궁금한 게 가장 뿌듯하실 때가 언젠지 궁금한데요. 이제 학생들이 사실 제가 이제 뭐 한 2,000명 졸업생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사장이기 때문에 아이들 매일 만나는 것도 아니고 행사 때나 만나고 그러는데도 잘 되면 찾아와서 이사장님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뭐 선물도 가져오고 어떤 학생은 용돈 쓰라고 이렇게 용돈도 주고 그러면 정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얘네들이 나를 기억하지 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다 아이들이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이사장님 웃고 계신데 눈에는 눈물이 있어요. 학생들이 정말 이사장님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찾아와서 그 마음의 고백을 표한다는 거는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 감사함이 있다는 거거든요. 일반 학교에서는 좀 경험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졸업 후에 본인 은사도 아니고 이사장님을 찾아가서 일반 학교 감사합니다. 학생들은 뭐 이사장이 누구지도 모르죠.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온다고 하니까 너무 뿌듯하시고 보람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라틴 아메리카 교육대회 이거를 6월 마지막 주에 과테말라에서 개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취지로 하게 되는 대회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이 중남미인데 특히 중미가 거의 아프리카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중미의 그 빈곤함과 그 폭력성이 너무 심해서 사실 학교 교육은 다 무너져 있고 물론 한 400년 이상 가톨릭이 정신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십자가도 있고 화려한 성당도 있지만 복음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 체계는 무너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스팀 교육을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스팀 교육을 가지고 중남미에 있는 교사 1,000명을 초대를 합니다. 과테말라에서. 그리고 6월 마지막 주인데요. 1,000명을 초대해서 4박 5일 동안 스팀 교육으로 좋은 교육할 수 있도록 연수를 시키고 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녁마다 K-팝 공연을 해줘요. 어머. 그런데 이제 KC-팝, 크리스천 팝. 그래서 크리스천 팝 뮤지션들이 와가지고 저녁마다 섬겨요. 그래서 이 1,000명이 바뀌면은 사실 선교사 어떤 선교사님보다 멋진 선교사가 되거든요. 이분들이 돌아가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이 지나가겠어요.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탁월한 교사가 되고. 근데 이제 이걸 하려면은 한 교사를 불러서 4박 5일 동안 섬기는데 500불 정도 들어가요. 근데 저희는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미국의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 1,000명의 교사들에게 500불씩 후원할 1,000명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하고 호소하고 다녔는데요. 저 혼자 다니면 이제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탈북한 자매들 중에 아주 꽤 유명세가 있는 자매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제 오늘 저녁에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7시에 마지막 집회를 해요. 주님의 영광교회 저녁 7시 오늘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도 뭐 너무 어려웠을 때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도록 복음도 주고 교육도 주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갚아야죠. 그래서 이번에 6월 마지막 주에 중남미 과테말라에 가서 1,000명의 교사들을 불러다가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왜 1,000명씩이나 부르냐 그러는데 어떤 흐름을 만들려면 뭐 50명, 100명 가지고는 흐름이 안 만들어지니까 한 1,000명 정도 불러야 확 이제 흐름이 만들어지면 지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대륙이 바뀐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사장님 스케일이 크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요 제가 입이 딱
벌어졌는데요. 그 1,000명의 교사 중에 절반만 바뀌어도 어떤 모습이 될까 하고 제가 잠깐 상상했거든요. 정말 놀랍습니다. 교사가 가진 파워가 굉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아주 잠깐 3박 4일인가요? 아주 잠깐 요하부 BBS 교사로 섬긴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그때 잠깐 만난 아이들이 교회에서 잠깐 스치는 그 2초 3초의 저를 알아보고 달려와서 선생님 하고 인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와, 그 교사의 힘이 정말 대단한 네.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남미에 있는 그 교사들 1,000명이 정말 바뀐다면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저는 기대가 엄청난 되는 것 기대감을 같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네. 하십니다. 그 일 위해서 지금 들으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마지막 주에 과테말라에서 개최하는 라틴 아메리카 교육대회 네. 이 바뀌게 될 중남미의 교사 1,000명을 위해서 또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남진석 이사장님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자녀 교육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제 학생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부모님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저도 한 20년 해보니까. 그래서 세월 지나면은 뭐 다 커버리면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뭐 대단한 교육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시간 좀 많이 갖고 충분히 얘기 들어주고 그러면 그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또 신앙도 하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보여주면 그러면 그게 최고의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자녀들하고 어쨌든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고 얘기를 좀 충분히 들어주는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찔릴까요? 제대로 사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에게 시간을 많이 쏟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진정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깨닫게 해주려 노력하는 글로벌 선진학교의 남진석 이사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